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훌륭한 나라가 됐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공계 과학기술 계통으로 선도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분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도전적인 면으로 창의성 있게 그렇게 학업에 정진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훌륭한 선진국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신데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서 카이스트를 대신해서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앞날의 한국은 여러분들이 하게 달렸어요. 정말 그냥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면 잘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소중하죠? 한 캐럿이 몇 밀리그램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 캐럿이 200밀리그램이래요. 그러니까 1g 정도 되면은 5 캐럿인데 다이아몬드가 5 캐럿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몇백만 달러 뭐 이렇게 된 그런 그 귀중한 건데 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러프한 그 탄소 그 성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단련을 하고 쓸고 닦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는데 인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아주 소중한 분들인데 빚을 내고 그러려면 쓸고 닦고 연마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도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반도체냐 하면 이분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셀폰, 모바일 폰 그걸 옛날에 반도체가 없이 진공광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집 전체보다도 더 큰 그런 거예요. 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메라도 하고 뮤직도 듣고 뭐 누구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그래서 삼성이 제일 돈 많이 버는 업체가 이게 모바일 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도 그래요. 너무 여기서 추진해서 의존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다른 거가 어떻게 되나 또 만약에 이게 시장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건 고민거리입니다. 행복하면서도 고민거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고 그러면 뭐 컴퓨터도 쓰시고 셀폰도 쓰고 자동차도 하고 프린터도 쓰고 그러는데 그 각 기기마다 몇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하루에 다루는 반도체 자기도 모르게 은덕을 받는 그런 반도체 수로 따지면 한 1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폰 사에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물건들끼리도 서로 통신하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IOE라고 그래요.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기술이 1960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IT도 일으키고 PC 시장도 일으키고 모바일 그런 세대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뭐 아주 굉장히 뭐 스마트 TV 뭐 여러 가 많죠. 앞으로는 그 외에도 내노 테크놀로지라든지 뇌과학, 거기도 반도체가 발달이 돼서 정말 뇌를 더 이해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그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생각할 적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진다, 건망증이 든다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브레인에 있는 그 메모리 셀이 자꾸 이제 쇠약해진다든지 펑션을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뇌 그 활동적으로 그런 그 기억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 가지는 반도체를 써가지고 메모리를 만들어서 뇌에다가 임플란트 하고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그걸 알아내는 게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 성장 회로를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900년도 천에 진공관 있다가 1948년에 그 최초로 제가 있던 그 AT&T 벨랩 벨 전화 연구소에서 그 트랜지스타를 발명을 했어요. 다음에 또 큰 공적은 초집적 회로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셀폰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우리 한국에도 고층 아파트먼트들이 많이 있죠. 반도체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은 1층 반도체만 했는데 앞으로는 더 초집적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층 그 반도체를 세워요. 그래서 뭐 7층도 세우고 8층도 세우고 10층도 갈 수 있고 그런 그 기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할 적에 첫 번째 반은 반해라.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하려면 사랑하는 걸 해야 돼요. 누가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서 그걸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사랑하는 걸 해야 돼. 반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 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공계통에 반해서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반하는 그 거기에 실례로 이 사람이 잭 킬비입니다. 제가 일리노이 대학교에 학과장 할 적에 우리 그 유명한 졸업생이라 내가 같이 찍은 사진에 2000년도 9월 15일 날 내가 그 과에서 상을 학과장으로 드리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난 그걸 몰랐는데 2000년 한 달 후, 딱 한 달 후 10월 15일 날 이 사람이 물리 노벨상을 받는다고 발표가 났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전기공학도인데 물리로 노벨상을 받았냐 하면은 그 반도체 초집적 회로의 공헌이 너무 크게 인류에 봉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도 없어요. 학사 석사 받은 사람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기에서 그 보스가 안 된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는데 혼자 회사 문을 닫은 날 들어가서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거 다 믿지 말고 누가 안 된다고 할 적에 믿지를 마세요. 자기가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냥 흘려듣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벨상 받는 그 수상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뭐냐면 1958년에 그 자기 그 목표가 굉장히 단순했다. 뭐냐 하면은 단가를 내리고,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단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공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를 좀 더 작게 그리고 좀 더 신빙성 있게 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헌을 할지는 몰랐다. 그렇게 겸손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도출하라. 전문 지식. 그거에 1인자가 돼야 돼. 근데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뭐든지 행동에 옮겨서 뭐를 아웃풋이 있어야 돼. 공헌하는 게 있어야 돼. 이제 그 기업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회사들 이름인데 인텔, 그것도 큰 회사죠. 매출이 553억 달러, 영업이익이 146억 달러.
퀄컴. 이 퀄컴은 한국 때문에 살아난 회사예요, 사실. 옛날에 애츄리 그 CDMA 테크놀로지를 거기서 밀어줬기 때문에 생긴 성공한 회사입니다. 근데 매출이 205억 달러, 영업이익이 62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되고 반 정도 되고 그런 그 작은 회사지만은 그 와이어리스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사실 인텔보다는 앞이 더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 앞이 뭐가 더 유명한가. 그 다음에 그 TSMC라는 타이완 회사는 남 반도체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고안을 해서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설계를 해서 마스크를 보내주면은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거기도 그 짭짤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174억이고 영업이익이 62억 달러예요. 그런가 하면 삼성은 310억의 그 매출액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37억.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미련하게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이 이제 앞으로 더 잘할 이유는 이 모바일 폰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잘할 수 있어요, 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다 의존해가지고 다른 거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고민거리, 삼성의 큰 고민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훌륭한 인재가 와서 앞을 좀 내다보고 뭐를 해줘야겠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보이는 게 뭐예요, 중간에? 애플은 영업이익이 200억 달러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삼성이 애플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잘하니까 삼성이 이거보다 낮을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 애플이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닌데 스티브 잡이 대학 중퇴, 리드 칼리지, 저기 오레곤에 있는 리드 칼리지 1학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창업하고. 그렇지만 질이 중요하다. 퀄리티 first 그거를 항상 주창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못된 사람인데 퀄리티 그거를 주창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것도 멋지게 이렇게 해서 소비 감각이 정말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걸 불러일으킨 사람이에요. 소비자들도 몰랐던 그런 마켓 포텐셜을 이 사람이 알고 소비자들을 더 증가시킨 그런 그 훌륭한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못지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해라. 더 도전해라. 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고든 무어라고 인텔 창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을 러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화학자, 케미스트리로 PhD 한 분이에요. 그래서 버클리에서 PhD를 했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초창기에 이 사람이 몇 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연 vs 트랜지스터 카운터 이렇게 해봤더니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그냥 줄을 쭉 그렸어요. 그게 무엇을 러예요. 그래서 1년 반 내지 2년 사이에 초집적 회로의 트랜지스터 수가 2배 이상 증가한다. 한 게 무엇을 러예요. 로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해다가 안 되면은 무어는 이거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다. 더 분발해서 돌파구를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초집적 회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하고 그러면 이노베이션도 생기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절대 이걸 잘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강릉에 가면은 참소리 박물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에디슨 발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축전지 이런 것도 발명하고 25,000번 실패한 다음에 축전비 배터리 발명한 사람이에요. 25,000 여기 있는 사람 100번 실패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에디슨은 24,999 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300년만 더 살면 좋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성공을 하는 게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실패가 나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하면 그거 안 돼 이렇게 하고 한번 실패자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랬는데 그거 절대 없어져야 돼.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고 장려하고 그럴 적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공계통도 잘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남이 안 간 일을 갈 적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야 돼. 실전팔기, 용기를 갖고 재도전하고 그래야지 이공계도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든지 체득하라. 알고 있는 것 갖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자기 거를. 그래서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 그 아웃라이어라는 그 미국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도사다 하면 왜 도사가 됐냐?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마킹 할 거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Seven Habits of 그 Successful People, Efficient People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배울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루 시간 매니지먼트 하고 그러는 거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런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는 메모 쓰는 습관 또 하루에 할 일을 아침에 적어서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습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에 맞는 그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일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진정한 체득이 뭐냐. 그 전에는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적엔 중국 사람이 모래알 같아서 서로 뭉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44년 만에 한국 나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느끼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능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옛날에 들었던 그 중국 사람들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같이 모래알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그런지 남이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런 게 각 개인이 자기가 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정의 그 표준 면적 그걸 정해졌다 했을 적에 그거 갖고 뭐를 3면체를 만들어서 3디멘셔널 그 형체를 만들었을 적에 제일 부피가 큰 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했을 적엔 자기의 공을 만드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대학에서 행정하면서 화학과다, 물리과다 그런 그 과들이 자기 공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체로는 괜찮은데 서로 같이 해서 뭐를 창조를 한다, 협력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공이 하나 인디비주얼이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럴 적에 다 채워도 중간에 텅 비는 건 48%가 비어요. 그게 그 융합 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이런 데서 앞으로 이게 안 가본 길이 여기 앞으로 노벨상도 이런 데서 나오고 큰 발명도 큰 사업 하는 그런 그 기회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대화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수교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서 과학이 좋은 과학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 스위스랜드에 그 주릭이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큰 타운이에요. 그 스위스랜드에 거기에 IBM 주릭이 있는데 거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좋은 그 음식점이 회사 내에 있어요. 근데 그 셰프가 굉장히 명셰프예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먹으면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냅킨에다도 아이디어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노벨상도 나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금 세대에 계시니까 목표를 잘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진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미래를 위해서는 반도체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체득하고 공헌하고 그런 자세로 하고 그러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주역이 돼서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게 두 개가 이렇게 잘 맞는지, 그게 안 맞는지, 그거를 찾는 노력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을까. 다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래도 재밌는 청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수복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우리 집 컴퓨터도 인터넷 라우터로. 근데 보는 순간 아마 여기 계신 70~80%의 분들은 라우터가 뭐지? 라는 질문 넘버1 벌써 머릿속에 빡 떠오르셨죠? 왜 모르는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일단은 라우터라는 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발표 시작은 조금 친숙한 통신망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3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쯤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몇 프로쯤 될까요? 인터넷 사용자는 현재 24억 정도로 전체 인구 중에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 여기 이제 빨간 게 아시아, 그다음에 노란 게 큰 파이가 그다음에 유럽 인구수로 봤을 때 중국하고 인도가 있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도 꽤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 중에서 모바일 폰을 쓰는 소위 핸드폰을 쓰는 인구는 인터넷 사용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적다. 모바일 폰 사용자는 60억입니다. 그래서 왜 많다 적다 고민을 했을 거냐 하면은 인도라든지 이런 전체 세계 인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실은 인터넷을 어떻게 쓰고 있나, 모바일 폰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인도라든지 아프리카에서도 2G 폰 보급이 널리 되고 있어서 실제로 모바일 폰 사용자는 6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통계에 관한 질문. 이 중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몇 프로일까요? 20%? 20%. 자, 여기서 스마트폰 쓰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국. 아휴,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73%,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2012년서부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로 데이터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자 수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스마트폰을 내지는 인터넷을 하고 3분의 1은 그냥 핸드폰,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통신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사진을 보내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여기 와서 친구들한테 야, 나 오늘 국회의사당 왔다 사진도 찍어서 이게 그렇게 익사이팅한 게 아니라 신나고 좋은 게 아니라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지만 보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통신망을 어떻게 통해서 내 친구한테 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쓰면은 데이터료가 많이 나와서 대부분 집에 가서 하죠. 아니면은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직접 쓸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를 빼고 일단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일단은 여기 파란 게 보이는 게 공유기. 요 공유기는 집에 다들 거의 다 한 대씩 있으시죠. 유무선 공유기. 이게 유무선 공유기를 나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그게 모뎀. 유무선 공유기 대부분 통을 통해서 아파트에 사신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지하에 가보면 이런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요새 새로 생기는 집에는 이런 박스가 집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요 박스랑 요 박스 정도가 아파트 밑에 지하에 한두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부터 저 큰 동네 전화국을 통해서 동네 전화국에서 대한민국은 해와 전화국 아니면 구로 전화국 두 곳으로 데이터가 나눠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내 친구를 통해서 거꾸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신망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깔려 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라우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조그만 유무선 공유서부터 이 큰 것까지가 전부 다 라우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가 뭔가? 라우터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최종 목적지를 향해 보내주는데 잘 보내주는 장비겠죠. 잘 보내주는 정보.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나무 모양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 텐데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면 집에 유무선 공유기에 붙어있는 컴퓨터 장비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있고 아이패드 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3-4대가 되고 프린터도 있네요. 5대가 붙어 있는데 5대끼리 통신을 하려면 5대 끼리끼리 1대1로 다 통신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장비가 라우터랑만 통신을 하면 라우터를 통해서 나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친구하고 하려면 내 친구가 50명인데 50명하고 다 통신을 하려면은 우리끼리만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라우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버스 정류장처럼 거기 만들어서 글로 가자. 이런 장비,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문수복이라는 교수가 전산학과 교수인데 왜 통신 얘기를 하지? 그럼 라우터도 컴퓨터인가?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라우터는 컴퓨터인가요? 라우터는 컴퓨터. 라우터는 컴퓨터? 컴퓨터가 아니다. 라우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뭔가요? 컴퓨터는 연산을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는 지금까지 보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데스크탑에서 하던 걸 아이패드에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컴퓨터인데 라우터는 뭔가? 라우터도 컴퓨터인가? 그러면 컴퓨터가 뭔가를 좀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CPU하고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6월에 발표된 메모리인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엔진과 CPU라는 엔진과 메모리라는 저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에는 이 엔진이 해야 되는 일과 엔진이 해야 되는 명령과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와 데이터를 다 보관할 수 있는 게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CPU에서 엔진에서 내가 해야 될 명령과
그 다음에는 내가 연산해야 되는 자료를 갖고 와서 북적북적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메모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디지털로 된 숫자로 표현된 모든 정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정보, 그림도 RGB 픽셀별로 밸류가 있어서 다 숫자로 표현이 되죠. 노래도 다 숫자로 표현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메모리와 연산하는 엔진만 있으면 모두 다 컴퓨터인 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CPU, 여기 이제 집에서 CPU 이런 비싼 서버를 쓰는 학생들은 없지만 CPU가 나오는데 이름이 참 길어요. 상식선에서 좀 훑어보자면 인텔 회사까지는 알아. 그 다음에 나오는 제온, 저건 뭐지? 이거는 모델 넘버입니다. 인텔에서 라인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라인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넘버.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 샌디 브릿지라는 거는 인텔 안에서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인터널 코드 네임을 만드는데 그게 샌디 브릿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돈하고 관련된 얘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듀얼이란 얘기는 CPU가 하나가 아니라 2개 꽂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이 비싸요. 어머님들 컴퓨터 사주실 때 이게 듀얼인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옥타코어라는 얘기는 코어가 8개인데 8개라는 얘기는 엔진이 8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엔진 8개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2.6GHz는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가 하는데 문제인데, 반도체가 고성능 고집적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일정 단계 이상은 반도체가 돌아가는 그 엔진의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빨리 돌리게 했었는데 하나를 더 빨리게 돌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 2개, 3개를 계속 여러 하나의 반도체 칩에 구겨 놓는 건 계속 되는데 속도는 오르지 않는 이 물질적 한계에 다달라서 요새는 칩을 하나 안에 엔진을 여러 개씩 꼽아 놓습니다. 그게 코어예요. 그래서 듀얼 옥타 코어는 엔진이 16개 있다는 거예요. 8개 코어가 2개 있다는 얘기라서. 자, 이런 얘기를, 자, 근데 컴퓨터의 엔진이 CPU밖에 하나밖에 없냐. 여기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 정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 그래픽 카드 나 고성능 쓴다. 아, 여기 전부 다 착한 몇 분 없는. 이건 고성능 비싸니까 이 카드 한 50만 원쯤 합니다. 20만에서 50만 원짜리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게임하고 사달라고 그런다면 여기 있어도 양심적으로 손 못 드시겠죠. 뭐 알바에서 모으기도 좀 어려운 돈인데, 이런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고성능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래픽 카드에 생긴 이 엔진은 또 CPU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좋은 비율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CPU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다 해야 되는 만능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고속, 초음속 제트기에 해당되는 건데, GPU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이 굉장히 후진, 자동차, 소형 자동차용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온갖 복잡 단안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 따라서 맞춰서 골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라우터는 어떤 엔진을 쓸까요? CPU를 쓸까요? GPU를 쓸까요? 그렇죠. 정답이 없습니다. 라우터는 자기 엔진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으니까 쓰겠죠. 팔리니까. 근데 옛날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슈퍼컴퓨터하고 PC를 생각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슈퍼컴퓨터, 보스턴의 싱킹머신이 만들었던 옛날 건데 이거는 요새는 만들지도 않고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왜? 비싸서. 옆에 있는 거는 흔히 데이터 센터에 가서 쉽게 보실 수 있는 데이터 렉입니다. 그냥 얇은 PC들이 쭉쭉쭉쭉 뭐 한 렉에 48대씩 들어가서 이렇게 방 가득히 이런 PC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 하면은 슈퍼컴퓨터는 맞춤 기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병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이 양복도 비싸게
영국의 뭐 세빌 로드에서 만들면 한 벌에 몇백만 원 나오는데 규격화된 기성품은 반대로 요새 청바지 10만 원 이상 아주 비싼 브랜드가 아닌 다음에는 지오다노, 유니클로 이런 데서 5만 원 안팎으로 사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5만 원짜리 기성품과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양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라우터는 지금은 어디가 있을까요? 맞춤입니다. 맞춤 양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우터는 맞춤 양복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다 사라졌죠. 슈퍼컴퓨터가 다 사라지고 저가형 모델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복만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 몇 명이 사서 쓸 수 있지만 컴퓨터 시장에서는 슈퍼컴퓨터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가형이라 청바지 입고서 못할 거에 없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도 사라진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전 소견으로는 라우터는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슈퍼컴퓨터 시장이지만 그것도 20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고성능 장비 한 대가 저가형 N대로 바뀔 텐데 저가형 N대로 바뀌면 돈 되는 만큼 사서 만들면 되지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 숙제를 해야 돼. 근데 1시간을 주고 요걸 그려라. 혼자 그려라. 그걸 그릴 수 있어요. 자, 질문. 요거를 넷이서 나눠 그려라. 그러면 1시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더 걸리죠. 그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개서 그리나 아니면은 흰색 칠은 누가 맞고 검은색 칠은 누가 맞고 빨간색 칠은 누가 맞나 그거를 누가 맞느냐라고 토론하는데도 1시간도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성능 장비 한 대를 저가형 N대로 나눠 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통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의 정말 소통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일을 확인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둘이 나눠서 한다고 2배 빨라지지 않듯이 컴퓨터 성능도 마찬가지로 N대를 붙여놓는다고 N배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패키지 쉐이더로 2010년에 나갔고 SSR 쉐이더 2011년 지금 현재는 N 쉐이더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GPU를 사용해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에서 CPU와 GPU를 다 사용한 아까 말씀드렸던 규격화된 기성품을 이용해서 슈퍼컴퓨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 연구실에서 내고 있는 속도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세계 최고 속도로 알고 있고 미래 인터넷을 이제 다음 세대 통신망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을 생각하고 아까 보셨던 초고속 그 제트기하고 그다음에 저가형 그 미니 소형차 비교는 제가 비유를 만든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했던 학생이 한상진 군이 만든 거예요. 이런 시스템 연구는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같이 그동안 연구를 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저희 동료 교수들 그다음에 학생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과학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솔직히 그쪽 남자들이 많이 하는 분야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성공한 여성 과학자들이 오셔서 보여주시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도 지금 대학생이라서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좀 구체적인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못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기술계 세계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자꾸 예측하려고, 어렵게 예측하려고 들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